우선 고객님 피부가 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선 피부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피부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균이나 바이러스, 뭐 이런 노폐물, 먼지 같은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1차적으로 막아주는 기관이면서 피부 안쪽에 있는 수분, 또 중요한 유기체, 유기물들 밖으로 빠지지 않게끔 1차적으로 막아주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전쟁이 났었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방패병들,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기관이 약하다, 이 기관이 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피부가 얇다라는 거는 이꼬르 그 피부 이런 방어기관이 좀 약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가 얇으면 이런 방어기관이 약한 거기 때문에 방어기관이 약하면 생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피부가 얇으면 생길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볼까 해요. 피부가 얇으면 고객님, 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이 되게 쉬운데요. 피부가 이제 두껍고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춥고 건조하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대기가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가 쉬워요. 두꺼우신 피부보다 얇은 피부가 조금 더 외부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기가 쉽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수분감이 많이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여름철로 한번 와볼게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피부 위에 균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굉장히 거의 공생을 하는 관계라서 따로 이제 뭐 피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악한 나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지 않는데, 요 아이들이 여름에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이 아이들이 막 활동적이 돼요. 그러면 그 활동적이 되면 이렇게 아무래도 그 균들이 배가 많이 고프겠죠. 그래서 음식을 이제 피부에 있는 노폐물, 피지 이런 아이들을 먹게 되고, 그래서 피부가 간질간질하면서 피부가 여름에 이렇게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거의 균들에 의한, 균들 활동성이 올라감에 의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이제 그런 균들도 침입하기가 조금 쉽지 않겠죠. 그런데 피부가 얇은 고객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피부에 그런 균들이 침입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조건들이 조금 더 많이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부가 얇으면 이제 겪을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 환경적인 요인에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화장품 같은 화학 제품.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 샴푸나 린스 이런 것도 그렇지만, 화장품 매일 사용하는 그런 거, 아니면 세제 그런 것들, 뭐 페브리즈,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화학성 그런 화학 제품들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 성분마다의 알러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신데 아무래도 요런 알러지 나는 성분이 아무래도 침투가 조금 쉽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거 막 이렇게 아무거나 바르셔도, 막 시장 바닥에 있는 뭐 아무거나 주워 발라도 아무렇지 않고, 뭐 비싼 거를 발라도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피부가 건강하고 두꺼우신 분들이에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피부가 민감하기 때문에, 또 이제 장벽이 얇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쓰면 확 하고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조금 약간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 안 일어났을 수 있죠. 너무 다행인 거예요. 지금까지 알러지 성분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알러지 성분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했을 때 확 하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저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타입인데 제가 퐁퐁 이런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맨손으로 이렇게 세제를 만졌을 경우에 손에 두드러기가 이렇게 두들두들두들 이제 알러지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피부가 어떤 건지, 피부는 이제 1차적인 방어기관, 그러면서 이제 이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그 1차적인 방어기관이 약하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피부가 얇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선 이제 고객님의 이제 문제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여드름이 나는 이유, 홍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여드름 같은 경우는 고객님 쉽게 말씀을 드려서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없으면 납니다.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에 영양가가 많아서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 피부에 기름져서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제품을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피부에 뭐가 났다 하면 이제 제품을 안 바르고 뭐 스킨 정도만 이제 스킨 로션 정도만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말이 피부에 수분이 없고 건조하기 때문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줄줄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피부는 보통 수분이 없고 건조하면 여드름이 나는데 왜 그러느냐? 피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방어기관이에요. 우리 인체에서 방어하는 기관을 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분이 없고 건조하면 이 기관이 약해져 있다, 불안정하다라고 인체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그럼 인체에서요, 뭐 수용체 이런 어려운 이야기는 좀 뺄게요. 이 인체에서 빨간불이 켜져요. 적색등이 켜지는 거죠. 위험 신호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에서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 피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피부에 있는 모공인제, 이 모공에 딸려 있는 피지샘들이 있어요. 그 피지샘은 피지를 만드는 아이들이죠. 그 모공에 있는 피지샘들에서 피지를 뽀글뽀글 만들어서 활화산처럼 이렇게 모공으로 쑥 올리고, 활화산 이제 마그마처럼 기름을 잘잘잘 하고 올리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가 건조하다? 그러면은 방어기관이 깨졌다. 그러면 피지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피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마그마처럼 기름이 끼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유분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개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 피부는 건조한데 겉면은 막 기름져. 그리고 막 피지가 많이 올라와요. 막 블랙헤드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피부들이 여드름성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분이랑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없고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가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그렇다면 이 수분감이 없고 건조한데 아까 그렇게 피지를 만들어서 피지를 올려서 얼굴 전체에 유분막을 씌웠어요. 그러면 밖으로 빠질 수 있는 수분도 이제 아무래도 그 유분막에서 1차적으로 막아주겠죠. 그리고 피부에 들어올 수 있는 먼지나 이제 균들도 이렇게 유분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기 쉽지 않게 돼요. 그런 막을 1차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없는 것이 잡히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아까 인체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적색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 적색 신호가 원래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 하면서 우리 인체에 되게 좋은 시스템을 발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분이 이렇게 잘 돌면 나중에 노화가 조금 더디게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늙으니까 기름도 안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이렇게 피지샘에서 피지를 이렇게 많이 뿜어내지 못하거든요. 그 기능이 좀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적색 신호가 이렇게 되면 계속 피지를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그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은 계속 피지를 무한정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 피지샘에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공구멍이 1cm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그럼 그 1cm짜리 그 모공구멍에서 피지를 막 큰 애들을 막 1cm, 2cm, 3cm 막 이렇게 큰 아이들을 이제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이 피지가 1cm짜리 모공에서 막 2cm, 3cm짜리 아이들이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들이 좁쌀 여드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머리통이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기름은요, 공기랑 만나면 산패가 돼요. 그러니까 변합니다. 그러니까 색이 변하고 냄새가 변하고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산패가 되는 상태가 이제 우리
코 위에 많이 보이는, 코나 턱에 보이는 블랙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이. 그리고 이 막힌 상태에 균들이 들어가서 균들이 야금야금야금 냠냠냠 하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그게 화농성 여드름, 모낭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없으면 인체에서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빨간불이 켜져서 피지를 과다하게 올려보내고, 그 과다한 게 너무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요런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 반대로 하면은 피지도 안 올라오고 여드름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요런 부분이에요, 고객님. 우리가 피부과를 가서 이렇게 피지가 너무 과다해서 왔어요, 아니면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왔어요 라고 하면 병원 같은 데서는 그에 맞는 처치를 해주세요. 그 상황에 맞게. 왜냐면 여드름이 났으면 이제 압출을 해서 짜서 압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지 조절제, 피지 억제제를 주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체에서 건조하다고 느꼈을 때 빨간불이 적색 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그 적색 신호를 꺼트리는 거예요. 그럼 피지가 안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피부과 약을 우리가 보통 한 1, 2주 정도 먹게 돼요. 1, 2주 정도는 이제 그 적색 신호를 꺼트렸기 때문에 피지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뭐 좁쌀여드름, 뭐 블랙헤드, 뭐 화농성 모낭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1, 2주 지나서 다시 약을 단약을 하게 돼요. 약을 이제 계속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을 단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피부가 건조하고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인체에선 다시 또 빨간불이 켜지겠죠. 그래서 다시 또 피지를 뿜어낼 거예요. 그러면 또 여드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 약을 평생 먹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모든 피부과를 갔던 사람들이 나는 피부과를 가면은 괜찮았는데 또 피부과를 안 가니까 또 괜찮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들의 그 핵심은 그런 부분이에요. 약을 먹고 그럼 당연히 그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병원이 잘못된 건 아니세요. 모든 병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처치를 해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코감기가 걸렸어요. 콧물이 막 질질 흐르는 코감기가 걸려서 내과를 갔습니다. 내과를 가면 어떻게 처치를 해주시냐면 우리가 코감기가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코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이 콧물 질질 흐르는 걸 뭐 항생제나 뭐 소염제 이런 것도 처방을 해주실 수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코가 마르게 해서 콧물이 더 이상 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기침하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기침하는 감기 때문에 내과를 갔습니다. 그러면은 내과에서 어떤 처치를 해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도 주실 수 있고 소염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기침을 하기 때문에 기침을 하지 않게끔 목을 마르게 해서 기침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지 기침 감기가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여드름이 올라오거나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한 처치가 아니라 여드름이 나지 않고 뭐 이런 문제성들이 나지 않는 몸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본적인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요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 피지가 안 올라오게 하려면 이제 우선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수분이 가득하면 더 이상 피지를 올리지 않아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나 뭐 모낭성, 뭐 모낭염 이런 것들이 나지 않겠죠. 그러면 건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가장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수분크림을 좀 많이 바르셔라. 수분크림 막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약간 끈적끈적거리고 미끈미끈거리고 화장했을 때 밀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 성분 때문에 제가 바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앰플, 에센스, 뭐 여러 가지 세럼,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지만 제가 수분크림을 권장해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저는 고객님들이 가장 가성비 있는 물질적으로 무리도 안 가고 심적으로 무리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약간 화장품을 만들었던 연구자의 입장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수분크림은요, 고객님, 쉽게 그 미끌미끌거리고 끈적끈적거리고 약간 밀리는 그런 성분들이요, 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 성분이 고객님 피부에 인공적으로 얇은 수분막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게 우리가 아까 피부가 이제 적색 신호가 올라오면 피지를 올려서 이제 유분막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수분 크림을 바르면서 수분막을 얇게 만들어주면 외부로 이제 수분도 뺏기지 않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도 1차적으로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수분 크림은 이제 수분 함유도도 있지만 그런 글리세린 성분 때문에 1차적으로 수분막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수분 크림을 좀 약간 보습을 좀 신경을 많이 써라. 수분 크림을 좀 많이 발라주세요. 저는 수분 크림 충분히 바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기도 했지만 피부가 많이 건조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 달에 그 수분 크림을 한 통 반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한 달에 한 통 정도는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많이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바르시면 이게 흡수가 잘 안 되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레이어드. 너무 바쁘실 때는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레이어드해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크림이나 뭐 비비나 이렇게 바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피부가 얇은 사람은 이제 방어 기관이 좀 약하다. 방어 기관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많이 겪는다. 그러면 방어 기관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연결이 되겠죠. 방어 기관이 약한 사람이 수분도 외부로 많이 뺏기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더 수분이 없고 건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여드름이 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연결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럼 홍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홍조는요, 고객님, 우리 피부에 뭐 이렇게 두꺼운 혈관 말고 정말 얇은 그런 털 같은, 그런 모세혈관이 밖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 좀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모세혈관이요, 그 혈관들이 우리가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추워 하고 움츠러 있지만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어유 덥다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추울 때처럼 이렇게 수축이 되어 있다가 아이고 더워라 하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커지는 게 외부로 보이는 게 홍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홍조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홍조를 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홍조를 시켜줄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하거나. 근데 보통 20대 30대 저희 로렐 스튜디오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분이 없는 후자인 경우들이 많으세요. 요거를 조금 쉽게 더 설명을 해볼게요. 홍조는요, 고객님, 핏줄이 이렇게 늘어나서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외부로. 보통 이렇게 부끄러울 때도 이렇게 얼굴이 홍조가 생기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니까 홍조가 생기고, 술을 마셨을 때도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니까 홍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홍조가 생기는 게 원래는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늘어나고 확장되어 있으면 보통 우리 차에 보면요, 그 차의 엔진을 이렇게 식혀주는 엔진이 바이러스 터지지 않게끔 식혀주는 냉각수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냉각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냉각수가 이렇게 돌면서 엔진을 터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핏줄에도 뭐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 되게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 핏줄이 늘어나져 있으면 그렇게 수분으로 얘네들을 식혀줘서 얘네들이 수축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고객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얇은 분들은 외부의 수분을 뺏기기가 쉬워요. 얇기 때문에. 그러면 수분이 뺏기기가 쉬우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에 수분감이 많이 부족하시겠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피부에 홍조도 생기기 쉽고 피부에 여드름도 생기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피부가 얇은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피부가 얇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건 너무 찝찝해서 잘 안 바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잘 바르시면서 보습을 많이 해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영상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니들샷 이런 거는 얇으신 고객님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스크럽 절대 하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각질 제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세요. 화장품 연구원 입장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수분크림만 항상 말씀을 하시냐. 제가 가성비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세럼, 에센스, 뭐 로션, 스킨, 뭐 수분크림 이렇게 다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것들 다 5만 원이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는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하세요. 대신에 다 사용하시고 나시면
토너랑 수분크림 정도만. 만약에 다 5만 원이었으니까 5만 원, 5만 원, 10만 원어치만 사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가성비가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세럼이나 에센스나 세럼, 에센스, 앰플 이런 거는 약간 질감의 차이도 거의 비슷해요. 만드는 거는. 근데 이 만드는 입장에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 피부는 우리가 5% 이하로 화학 성분이 흡수가 돼요. 많이 해봤자 5%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만원짜리 앰플이면 5천원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95,000원은 날아가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5천원어치 흡수를 위해서 10만원을 쓴다라는 게 좀 약간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만들 때요 고객님, 얘네들은 입자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서 피부 안쪽까지 흡수를 되게끔 만드는 거지, 수분크림처럼 보호막을 만들어줘가지고 안쪽에 있는 걸 빠지지 않게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고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5% 내에서 풀 5%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저가 화장품, 만약에 이제 저가라고 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10,000원짜리 화장품과 이렇게 비싼 막 샤넬, 막 수블리마주 이런 애들 막 한 30만 원 정도 해요.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게 만약에 10,000원짜리와 30만 원짜리가 30배가 차이가 났냐 라고 할 때는, 그거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30만 원짜리 좋기는 해요.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고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응축해서 만들었긴 한데 30배 차이가 나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흡수되는 건 5%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서 넣고 주사기로 찔러서 넣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이렇게. 그래서 니들샷도 그런 거에 이제 한 가지죠. 근데 어찌됐든 니들샷 같은 거는 얇은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앰플이나 이런 거 돈이 많으시면 비싼 제품으로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좋긴 하지만, 그냥 수분크림만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제품으로 해서 한 5만원 선에, 5만원, 6만원 선에 이제 좋은 제품으로 꾸준히 계속 발라주면서 데일리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트팩 이런 것들도 시트팩도요 고객님, 그 만들 때 한 1,000원에 판매하는 시트팩이 10원도 안 들어요,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겠어요. 좋은 성분을 넣은 시트팩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트팩이 그렇게 기능을 좋게 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데일리로 바르는 수분크림을 매일매일 잘 쌓아주시는 게, 그게 고객님 피부에는 굉장히 좋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을 따라올 수 있는 건 절대 없어요. 뭘 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없어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본을 무시하고 처음에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 시술을 하고 무언가를 받으면 되게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해요. 화장품도 이런 거 비싼 거 쓰면 많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기본을 쌓고 쌓으셔야지 그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크림 잘 발라주시고, 특히나 얇은 고객님들은 각질 제거를 진짜 어지간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